조선 여인 임윤지당의 남녀평등 외침과 낭중지추 관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칼럼 19,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당당한 주체적 삶. 영정조 무렵에는 문화의 백화제방 시대였다.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 조선의 르네상스가 온 것이다. 문화의 발달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17세기 이전에는 일부 양반가의 부녀자들이나 몇몇 기녀들만 글을 알았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글을 익힌 양반 부녀자들의 학문과 문예 활동이 많아진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드러내놓고 공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독서는 대장부의 일이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기도 분주한데 언제 책을 읽고 외우겠는가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지만 학문 수준이 높은 여인이 있었고 사후에 문집을 낸 사례도 있다. 대부분 조선 여성의 글은 개인적인 소회나 가정사에 머물렀을 뿐 높은 수준의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성들에게 총명과 재능을 기대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서 남성에게만 허락됐던 성리학에 매진하여 여성도 교육과 수양으로 성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성리학자가 있다. 여성으로 최초이자 최고의 반열에 오른 임윤지당이다. 그녀는 남이 한 번 노력하면 나는 1000번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학문에 몰두해 형이상학적 철학과 역사에 통달했다. 그 당시 반가의 여성들은 규중에 갇힌 채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만을 강요받았고 사회활동이나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다. 명문가의 여성도 언체 진문이나 기초 한자를 정도만을 익히고 내운이나 여사서 등으로 현모양처의 부덕을 닦는 정도가 여성교육의 전부였다. 조선시대 강원도를 대표하는 3인의 슈퍼우먼으로는 신사임당, 허난설원, 임윤지당이 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원이 시, 서, 화에서 최고였다면 임윤지당은 학문으로서 당대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성리학자다. 그녀의 얼굴은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으로 제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탁월함이 드러남의 상이다. 외모는 평범한 아녀자로 보이지만 심상이 비범한 사람이다. 임윤지당의 초상화는 풍천 임씨 직계후손의 얼굴 특징과 여러 고증을 바탕으로 제작한 상상화다. 2017년 옥문성 화백이 그렸다. 이 초상을 바탕으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윤지당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후덕하고 부드럽다. 일자형의 끝이 둥근 눈썹, 맑고 총명한 눈, 고집이 들어있는 바니에 중정을 꽉 채운 귀와 너그러운 귓볼, 단정한 입을 갖추고 있다. 이마는 반듯하고 넓다. 둥근 이마로 의지가 굳고 학문을 통해 자아 성취를 하는 사회지향적 성향을 지녔다. 이런 이마를 지닌 사람은 지적 수준이 높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 밤에만 공부를 하고 낮엔 집안을 이끌어가고자 여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존심양성의 자세로 살아간 것을 보아서도 열실히 알 수 있다. 얼굴은 음양조화의 복합체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눈썹은 수명을 보는 부위이기도 하다. 눈썹이 좋으면 이름을 떨치고 형제간의 인연이 깊으며 오래 산다. 눈썹에서 코로 내려가는 산근의 연결이 좋아 인기를 얻으며 명예를 누린다. 하지만 여인으로서는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 섬세한 성정으로 남을 배려하지만 자신은 고독하다.
콧등과 콧방울이 도톰하여 자존심이 강하다. 코끝이 뭉툭한 데다 콧구멍이 드러나 보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8살에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살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까지 일찍 잃은 것과 무관치 않다. 애석하게도 자식궁에 해당하는 와잠이 살짝 꺼진 듯하고 잔주름이 많아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삼종 지도의 가치관이 팽배했던 당시로서는 치욕이었다. 양자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대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시동생의 아들인 재준을 양자로 들이는데 이마저도 28세로 요절하니 이 참담함 앞에서 무자식 상팔자의 말은 무너지고 만다. 윤지당의 얼굴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하정이다. 입술이 반듯하고 위아래의 비율이 균등하다. 하악이 좋아 치아가 좋다. 이는 건강과 관계 있다. 윤지당은 당시로는 장수한 73세에 숨진다. 치아가 좋으면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기에 장수한다. 입술은 사각 모양으로 두툼하고 입꼬리가 올라갔으며 턱이 둥글고 넉넉하다. 말년에 겹친 불행은 스스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할 정도로 큰 고통을 주지만 이로 인해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으니 전화이복인 셈이다. 둥근 턱으로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 하지만 하악의 발달로 보아 고집도 있으며 배짱이 두둑한 여장부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특히 아랫사람을 잘 부린다. 살림살이를 다 주관하면서도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까지 남긴 것은 매우 드물다. 온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말년의 참척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복을 부른 듯 싶다. 윤지당은 함흥판관을 지낸 부친 임적과 모친 어머니인 파평 윤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호조 정랑, 이조 판서를 지낸 윤부의 딸이다. 그러나 풍천 임씨 임적의 집안은 명분가이긴 하나 증조부와 조부, 부친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가세가 기운 양반으로 보여진다. 과거에 실패한 부친이 음직으로 양성 현감이 된 후 이어서 1725년에 종오품 함흥판관으로 승진되자 잠시 가세가 핀다. 그러나 버릇 나쁜 기생을 매질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파직된다. 서울로 올라온 윤지당 가족은 친척의 집에 새를 얻어 살 정도로 가난했고 부친마저 사망한다. 이때 윤지당의 나이는 8살이었다. 오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난 윤지당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근면했으며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많아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9살에 충청도 청주 근처의 옥화라는 산골 마을로 이사하는데 이곳은 윤지당에게 학문의 요람이 된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시골살이를 하는 동안 둘째 오라버니인 농문 임성주에게 학문을 배운다. 임성주는 조선 후기의 대학자로 사도세자의 스승이며 유기설의 주창자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윤지당은 사서 삼경에 통달하여 형제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는 수준에 이른다. 어깨너머로 배운 윤지당의 실력이 뛰어나자 임성주는 그녀에게 대학, 논어, 중용 등의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친다. 특히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윤지당의 말은 논리정연하여 시비를 결단하는데 이길 자가 없었다.
형제들은 그녀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였다. 윤지당이라는 당호는 스승이자 오라버니인 임성주가 지어준 것으로 동생 임정주가 쓴 윤지당 유고에 기록되어 있다. 윤지당은 어린 시절 우리 중형이 부른 것이다. 주자의 윤신지에서 따왔는데 주나라 문왕의 모친인 태임과 부인 태사의 친정을 뜻하며 의미는 믿음이 두텁고 책임의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 이종형, 한정당, 송공이 손수 만든 도장을 주니 이때부터 집안에서는 윤지당이라 불렀다.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집안의 학문적 분위기는 윤지당의 학문 수령과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친의 부제는 다른 사대부가보다 덜 엄격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여성이었지만 학문을 계속할 수 있었다. 1739년 19살이 되자 1살 아래인 원주에 사는 선비 신광유와 결혼한다. 체구가 작지만 처신이 의젓하여 시댁의 예를 표할 때 법도에 한치도 어긋나는 점이 없었으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여인으로서의 행복도 잠시 어린 딸이 죽는다. 그 후 혼인한 지 8년 만에 남편도 죽고 졸지에 자식 하나 없이 27살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된다. 남편 없는 시집살이처럼 구슬픈 신세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2명의 성격이 다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었지만 진심을 다해 효를 행하여 주변의 칭송을 받는다. 밤이 깊어야 책을 읽고 낮에는 가사에 진력하여 가족 누구도 그녀가 학문에 매진하는지를 몰랐다. 그러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고 수련하는 존심 양성의 자세로 살아간다. 성리학의 이치를 터득하여 이기심성설과 사단칠정 인심도 심설을 쓰는데 본체론, 심성론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지행합의를 실천한다. 학문이 깊어지면서 편협하고 타성적인 남녀차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여성의 눈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교정하는 안목이 생긴다. 동생 임정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성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 조금 자라서는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듯 학문을 좋아하게 되어 그만두려 해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성리학의 사유 전통은 윤지당에게 인간적 완성을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 천재의 삶은 고독하다고 그녀 역시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간다. 남편이나 자식의 벼슬이 없어 외명부의 직첩을 받지 못했으나 집안의 안주인으로 며느리로 최선을 다한다. 40살이 넘어 사간원 대사관을 역임한 시동생 신광우의 아들 신재준을 양자로 맡는다. 그러나 이 아들마저 28살의 나이로 요절한다. 다음에 스승이자 오빠인 임성주마저 작고하자 깊은 슬픔에 빠진다. 그로부터 5년 후 1793년 음력 5월 14일 원주에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윤지당은 결혼한 뒤에는 학문을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했으나 평탄치 못한 가정사로 인해 괴로움을 잊고자 학문에 매진한다. 겹친 불행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할 정도로 큰 고통을 준다. 이 고통은 평생 배움을 갈급했던 윤지당에게 동기부여의 기회가 된다.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안심 인명의 심성 수양을 위해 책을 집어든다.
위편 3절의 낙은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벗이 된다. 1796년 윤지당이 죽고 나서 3년 후 평소 형수의 드높은 학식과 고상한 인품을 몹시 존숭한 시동생 신광우와 남동생 임정주는 그녀가 남긴 기록을 정리하여 윤지당 유고라는 제호로 문집을 간행한다. 남녀차별이 확실했던 조선시대였지만 그녀를 존경했던 양가 동생들의 마음이 합쳐져 윤지당 유고가 발간되며 그녀의 학문적 가치는 재평가된다. 남동생 임정주는 윤지당 유고의 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 부인들의 저술이 예로부터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의미와 이치를 분석한 변론과 청품, 천명을 논한 오묘함, 경의와 성리에 대한 담론은 마치 차 마시고 밥 먹듯이 자유로웠다. 이같이 집대성한 일은 아마도 문자가 생긴 이래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를 두고 천지간에 없을 수 없는 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녀의 문집은 규중의 도학이요 여인들 중에 군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대의 반가 여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여성의 보편적 심성 수련과 예의 범절의 습득을 강조했고 춘추 대의와 명분을 강조한다. 그녀의 사상은 조선 후기 상류층 여성들에게 보급되며 여성 의식을 성장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윤지당 유고에는 다음 글이 보인다. 나는 비록 여자지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에는 애초에 남녀의 차이가 없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다만 현실에서 처한 입장만 다를 뿐 타고난 성품은 같으며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녀는 철학적 탐구와 성찰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음양오행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남녀는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당시의 가치관에 일침을 가하는 주장이다. 남녀 사이의 차별을 뛰어넘어 여성도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남녀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성리학의 남녀관을 극복하는 데 동력이 된다. 윤지당은 대학이나 중용 등 난해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였고 성리학의 핵심인 이기심성설과 사당 칠정설을 무르르듯 해설한다. 평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 사기나 한서 같은 중국 역사를 꿰뚫고 있었기에 위선적인 정치가와 장군, 학자들을 호되게 비판한다. 이는 중화의 사대에 젖어 있던 당대의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 윤지당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은 남성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격이었다. 다방면에 걸친 그녀의 뛰어난 식견에 불쾌해하는 사대부들도 많았다. 그러나 명쾌한 논리로 비수처럼 파고드는 그녀의 촌철 살인적인 글에 결국 경이로움을 표한다. 차별과 위계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끌어안고 품으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 고독한 철학자 윤지당.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학문의 길을 자기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성리학자였다. 한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철학적 사유와 심성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봉건 시대에서 여성 선비로 살면서 가혹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도반이 되어준 학문. 그 학문으로 세상을 방문양래하니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하라.
어찌하니 기쁠 손가.